네, 이어서 청동기, 철기 시대의 생활과 도구입니다. 이 청동기, 철기 시대는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거의 묶어서 생각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재산과 계급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힘이 강한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과 계급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변화가 나아가 국가의 출현으로 이어지는데 이 당시 출현했던 국가 중 가장 최초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조금 이따가 고조선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이렇듯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생겨났고 계급의 등장을 가장 뒷받침해주고 있는 유적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고인돌인데요. 이것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아무나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크고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겠죠. 계급자, 잘 사는 사람 또는 지배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크고 아름다운 무덤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이 위에 보이는 건 반달 돌칼이라는 유물인데요. 이것은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된 농사기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벼나 이삭 등을 추수하는 데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이 돌이라는 글자 때문에 석기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돌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물건이라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파형 동검. 사진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자료인데요. 이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리고 세형 동검은 이것이 철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우리나라식의 동검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면 청동기 철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라는 그릇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고조선의 위치는 지금 우리나라의 영토를 벗어나서 요동지방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아주 넓은 범위의 국가였습니다. 이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단군 왕검입니다. 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왕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왕건은 고조선이 아닌 고려의 건국자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통치 이념. 어떠한 사상으로 국가를 일으켰는가?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이 홍익인간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통치의 기준. 법이 된 기준은 바로 8조법입니다.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통치 규율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고조선의 통치 규율은 바로 8조법입니다. 이 8조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문자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습 내용입니다. 철기 시대에 다양한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있었다면 철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영토에는 매우 다양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이는 국가들이 다 그 나라의 이름들인데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마한, 진한, 변한은 묶어서 삼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다양한 국가들의 등장에서는 문제가 이 나라의 이름을 맞추는 식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시행했던 풍습이나 아니면 제사 아니면 혼인 풍습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외우기보다는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외워 놓으시면 보기를 봤을 때 바로 나라 이름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맨 위에 있는 부여 같은 경우에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순장은 왕이나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나 하인 그리고 그 왕이 사용했던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같이 무덤에 묻어주는 것이 바로 순장 제도입니다. 그리고 영고라는 것은 부여의 제사의 이름입니다. 국가에서 지내는 제천 행사의 이름이 바로 영고입니다. 이 끝에 이름이 여와 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힌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구려는 대릴사위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인 풍습인데요. 대릴사위제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몽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저의 경우에는 고구려는 반대로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묘를 실시하였는데 가족이 죽었을 때 같은 자리에다가 묻어주는 것을 가족 공동묘라고 합니다. 동해의 경우에는 조괴혼, 성씨가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한다는 법칙을 정해놓은 족외혼이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천이라는 이건 역시 제천 행사의 이름입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압박으로 고구려의 공물을 바치는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한입니다. 마한, 진한, 변한을 합친 삼한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선택지를 보면 삼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소도라는 단어는 삼한에 있었던 특정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법의 영역이 닿지 않는 아주 신성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사장이 다스리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소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삼한은 재정 분리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재정 분리라는 거는 말을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 이 제사는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정은 정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과 정치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다라는 뜻입니다. 재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과 정치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 그럼 이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재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재정 일치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과 정치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사회를 재정일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나타났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경우에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검정고시 기출문제에서 실제로 이 단원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